자, 11학년 생활과 윤리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이에요. 오늘은 인간중심 사상과 동물중심 사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의 개념들을 간단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그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고양이들한테 새로운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고양이들한테 준 선물이 이거예요.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이려나? 어제 우리 고양이들한테 이제 선물 하나 줬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거 잘 봐. 고양이가 이제 딱 나와.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이 집을 선물로 줬어요. 참고로 쟤는 6.2kg예요. 6.2kg. 근데 출입구는 발 저쪽이고 닦았니? 잘 들어가서 잘 노는 거야. 발 닦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들 있어요. 꼭 굳이 저기로 들어가려고 그래. 꼭 굳이. 그리고 또 아주 난리를 펴요. 난리를. 거기 못 들어간다고 임마. 아무튼 너무 귀엽더라고. 그에 반해 우리 상추는 아주 얌전하게 아직 뭐 잘 들어가 있지는 않아. 이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이거 어저께 사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부서져 있더라고. 아무튼 그냥 수업 전에 우리 집 고양이들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생존 신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하면서 댓글 해주고 수행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 주 남았어요. 수행평가 온라인 계약이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오프라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영상 찍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뭐랄까 이게 선생님한테 유독 버거운 일이었어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니?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인간중심 사상입니다. 오늘 배울 인간중심 사상. 자, 오늘 배울 인간중심 사상인데, 자, 인간중심 사상은, 자, 환경윤리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 중에 인간이 자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보고 있다고 여기에요. 우리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거 배웠었죠. 자,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인간만, 동물이나 식물 등은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인간중심 사상의 기본이에요. 그럼 각 사상가들이 왜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왜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냐?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이성이 없는 자연을 이성을 지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얘기하죠. 목전농적 세계관으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야. 식물과 동물의 목적도 이거.
알겠죠? 근데 아퀴나스도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아퀴나스 쪽의 얘기랑 아리스토텔레스 쪽의 얘기가 좀 뭔가 다른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만물 속에서 그냥 이러한 목적들로 살아가고 있다 정도로 설명하고 있고, 아퀴나스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얘기 속의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으로부터 받은 목적이 이거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는 거. 알겠죠? 수단시 여기고 있다는 거. 지배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배. 인간중심 사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지배, 이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 베이컨이 아니라, 자, 실제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해야 된다고 했고, 얘는 정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두 말이 뭐 다른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연에도 얻을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서 인간의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자연 자체를 인간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나오잖아. 이거 베이컨이 한 말이에요. 베이컨이 한 말.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해요. 이 말인 뜻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자연을 내 의도에 맞게 변형시킨다는 거야. 우리 그 도로 뚫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있다는 거고, 베이컨도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이컨도 동일하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자연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말 OX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OX. 자, 실시간으로 지금 O인지 X인지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O인지 X인지. 자, 내재적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재적 가치. O일까 X일까? 10초 주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보낸 걸로 알고 답을 하자면, 자, X입니다. X. 내재적 가치는 뭐냐면, 속에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거 이따 이제 레건 얘기하면서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식물만의 갖고 있는 가치, 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하지만 베이컨은 자연의 외재적 가치에만 추구를 했어요. 외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가 뭐냐면, 자, 나무는 태워서 땔감으로 쓰고 나무를 잘라서 종이로 만드는 건 외재적 가치예요. 하지만 나무가 작용을 하면서 나무가 많아야 산소를 뿜어내고 CO2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런 자연의 정화 능력은 내재적 가치야. 그리고 자연이 있음으로써, 나무가 있음으로써 숲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동식물이 살아가면서 생태계가 순환되는 것도 내재적 가치예요. 알겠죠? 하지만 베이컨은 그런 것보다 당장 이 나무 하나로 불 뗄 수 있고 종이 만들 수 있는 외재적 가치에 더 중시했다는 거야. 그럼 자연의 외재적 가치를 이해해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가 맞는 얘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론적으로 되게 많이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했어. 여기서 인식 주체는 인간이고 인식 대상은 자연이에요. 자, 그럼 보자. 인식 주체가 뭐 인식 대상이 뭘까? 우리 도덕적 행위의 주체 기억나죠? 주체. 주체라는 거는 스스로 있다라는 거야. 스스로 세워졌다. 그 말즉슨 뭐냐면 인식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자연은 그러지 못해. 자연은 우리가 보고 아 이건 자연이네, 아 이건 여기 있네 하고 대상으로서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연 스스로 인식할 수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얘 봐.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어요. 자연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인식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네? 나는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데카르트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 동물 기계론. 우리 또 펜이 왜 안 나올까? 배터리가 다 동물 기계론. 잠깐만. 자, 그래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론을 주장해요. 영혼이 없다. 배터리가 없는 거 뭐야? 영혼이 없다. 자연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계이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도 자연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칸트에 칸트. 이 사람 여기 또 나와. 의무론자. 자, 보자. 자율성과 배터리가 다 된 거야? 자율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 도덕적인 주체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가진 존재로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왜 이럴까? 배터리 다 냈네. 큰일 났네.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거 뭐 쓰지를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배터리가 선생님이 다 나갔나? 자, 볼게요. 자, 이행이에요. 이행. 감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 중이에요. 알겠죠? 이거 잠깐 충전기 꽂으면서 하면 나올라나? 안 나오나? 잘 나온다. 아니, 왜 이래, 이거? 뭐가 문제지? 잠깐만 껐다 킬게. 돌겠네 진짜. 왜 이러냐. 자, 칸트 다시 할게요. 칸트는 자율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이 안 나와. 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자, 그럴 땐 마우스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마우스로 할게요. 자, 자율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오직 인간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인간만이 자율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연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펜슬 배터리 나와가지고 이행. 알겠죠? 자, 이게 왜 간접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얘기할게요.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악하게 대하는 것은, 자, 여기 볼게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한테는 의무가 있어. 자기의 인격을 수단시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의무를,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남한테 폭력적이고 동물한테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수단시 여기고 인격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봉사에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나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줬어. 너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삶이 나의 삶을 도와줬어. 너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가꿔줬어. 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가 아니야. 그냥 올해 날 위해 고생했네. 고생했어. 이 정도예요. 알겠죠? 그냥 간접적으로 그 말을 고생했어 이러면서 당근 하나 더 주고 죽 하나 더 주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막 말을 친구처럼 내 동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곧 이러한 동물에 대한 동물들과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 언제나 인간 자기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왜 그 나를 위해 평생을 봉사한 말에게 당근 하나 더 주고 물 하나 더 주고 죽 하나 더 주고 더 좋은 집을 만들어 주는 거는 자기의 인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앞에 봤던 사람들은 자연 볼 거 없어. 자연은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냥 대상으로만 생각해야 돼. 칸트도 거기까지는 동일하게 의견을 둬요. 하지만 나의 인격성을 위해서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예요. 알겠죠? 칸트도 인간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럼 옆에 우리 OX 퀴즈 한 번씩 보면서 인간중심 사상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O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맞춘 사람한테는 사탕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부터 참고로 지난번 그 영화는 몇 명 안 보냈어요. 한 5명, 3명도 안 보냈어. 그래서 사탕 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OX로 한번 사탕을 줄 사람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자연 안에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베이컨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고 했던 베이컨이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대요. OX 5 4 3 2 1 0 땡. 당연히 수단으로 봤죠. 정복해야 될 대상이잖아. 외재적 가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외재적 가치. 이쪽이 아니라 이응 지읒 외재적 가치. 선생님 마우스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 제대로 못 써요. 알겠죠? 자, X입니다. X. 자연 안에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인간의 이익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봤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대.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만이라는 거야? 인간만이라는 거야. 그럼 맞았어, 틀렸어? 이거 미안. 이건 당연히 5죠, 5. 너네가 먼저 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가 수업하다가 같이 동시에 하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맞은 걸로 해줄게요. 자,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소유한다고 보았다. 당연하죠. 인간만이에요. 동물한테는 없어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중심 사상에서는 무조건 인간만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카르트, 실존주의자.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연을 영혼이 없는 물질이나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어요. OX. 이거 너무 쉽다 근데. 그치? 5, 4, 3, 2, 1, 땡. 자, 답은 5죠. 5. 데카르트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나눠서 인식 주체는 오직 인간이고 인식 대상은 자연이라고 봤잖아. 왜 자연을 인식 대상이라고 하냐면 자연은 스스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할 수 없어. 인식의 대상이 될 뿐이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했었죠.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칸트. 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 이거 조금 어렵겠다.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X 5 4 3 2 1 땡. 답은 X입니다. X. 자, 여기서 목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동물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는 얘기는 칸트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인 의무, 그냥 나의 인격성을 위한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이지 그 동물을 목적을 가지고 대우해주지는 않아요. 목적으로서, 인격으로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X입니다. 이게 펜슬이 좀 충전이 됐나 모르겠다. 펜슬 충전 됐어야 되는데. 자,
자, 그 다음에 동물중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됐나 보일게요. 자, 동물중심주의는 자,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여전히 안 되네.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안 되네. 그냥 선생님 마우스로 할게요. 자, 동물중심 사상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동물까지 포함시키는 건데 싱어와 레건의 범위가 달라요. 싱어와 레건의 범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우리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어는 일단 동물 해방론을 주장을 해요.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어떠한 동물도 고통을 원하는 동물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마우스가 안 보이니?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공리주의가 뭐냐면 이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야. 근데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주는 행위는 다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만 있으면 다 해방시켜야 된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고통에 초점을 잡아서 동물한테까지 도덕적인 고려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러면서 종차별주의, 인간이라고 짱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을 우대하고 인간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우대하고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종을 차별하는 거야. 그걸 또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쾌락과 고통,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을 때리면 안 돼. 왜 때리면 안 되냐면 인간도 안 때리잖아. 인간도 때리면 아픔을 느껴. 동물도 때리면 아픔을 느껴. 아픔은 이익이 아니잖아. 걔네도 안 맞고 싶어 해.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익을 줄 행동들을 하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싱어한테 그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쾌고감수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 동물의 권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된대. 근데 무생물인 동물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식물, 나무, 흙, 그 다음에 지렁이. 뭐 지렁이까지 고통을 느끼는. 아무튼 이 애매해요. 고통을 느끼고 안 느끼고만으로 도덕적 고려를 판단한다는 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싱어 같은 경우에서는 고통의 양을 줄여주면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토끼의 눈으로 마스카라를 칠하는데 10,000번 정도를 칠해요. 마스카라를 실험하기 위해. 근데 동물 실험 중에 원래는 처음에 주던 방식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줬었어. 근데 고통을 주는 부담을 좀 줄이잖아? 그럼 동물 실험해도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생각해보자는 거야. 동물도 아껴줘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는 사람한테,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한테 조금 더 도덕적 고려를 해주자라는 정도의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상황 저런 상황까지 자세하게 얘기했던 건 아니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대우해주자 정도였어요. 그래서 싱어의 얘기가 너무 모호하잖아. 그래서 레건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동물 권리론을 얘기하는데 이 동물 권리론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동물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무슨 권리냐면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삶의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삶을 영위해가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 그런 동물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포유류라고 해요.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 포유류. 인간과 같은 포유류. 애를 낳는 동물들. 그래서 1살 이상의 포유류한테는 삶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고통도 중요해요. 얘도. 아, 이거 마이크 때 이거 뭐냐, 이거 애플 펜슬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만 있으면 모든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해줘야 돼. 근데 그 고통의 범위가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고통을 줄여주기만 하면 동물 실험을 인정하기도 해. 너무 애매하잖아. 그래서 레건이 얘기하는 거야. 모든 동물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수예요. 정정. 동물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동물이 권리를 갖고 있냐면 삶의 주체를 알고 있는 삶의 주체적 삶을 살고 있는 포유류한테만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1살 이상의 포유동물들한테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해줘야 된다. 자,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인데 레건은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 하나만으로는 다 해결돼. 근데 레건은 아니야. 쾌고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삶의 주체인 포유류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들만 도덕적으로 대우해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싱어의 범위는 좀 큰 범주라면 레건의 범위는 좀 작은 범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지금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읽고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란색 박스가 싱어다. 노란색 박스가 레건이다. 파란색 박스가 싱어다. 파란색 박스가 레건이다. 자, 지금 당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맞춘 거 다 맞추면 사탕 나가요. 알겠죠? 오늘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인간 중심 사상은 그냥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동물 중심 사상은 동물까지도 고려해주자라는 거야. 근데 싱어 같은 경우는 고통만 느끼면 되는 동물들, 레건 같은 경우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 동물들, 포유동물들까지만 보장해주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퀴즈 아니에요. 설명이 바꾸진 않았는데 동물 중심주의 퀴즈입니다. OX. 자,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모두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았다. OX. 자, 보내주세요.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모두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 OX. 자, 몇 번일까요? 보내세요. 자, 답은 당연히 X죠.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이잖아. 그럼 쾌고감수 능력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야?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동물들, 포유동물들까지만, 모든 존재가 아니라.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지만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내재적 가치 우리 아까 나왔었죠. 나무 같은 거. OX 보내세요. 5 4 3 2 1 땡. 답은 5입니다. 자, 내재적 가치, 고등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외형적인 고기만 추구하는 외재적 가치가 아니라 그 동물이 살아갈 그 삶을 내재적 가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주체적, 내재적 가치를 지닌, 쾌고감수 능력과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싱어는 개체라는 말은 동물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야. 개체가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OX. 5 4 3 2 1 땡. 당연히 5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동물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잖아. 하지만 무생물인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판단되지 않은 동물은 뭔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해봐야지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설명에. 자, 싱어는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의 주체라고 보았다. 자,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의 주체. 그럼 답은 몇 번? OX? 답은 당연히 O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까 레거는 삶의 주체 얘기하면서 동물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레거는 도덕적 행위, 포유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라고 보았냐? 그건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예요. 자, 레건도 동일하게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는 인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포유동물을 봤을 때 인간하고 비슷하게 고등사고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잖아. 그 영위해 가는 그 삶 자체를 존중해 주다는 거지, 얘네가 인간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싱어가 말하는 이 삶의 주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XOOO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중에 자연보다 인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물도 좀 더 확대해 보자 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봤었고, 베이컨, 아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된다. 자연한테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뽑아내야 된다. 데카르트, 인식 주체다. 인간만이. 그리고 자연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기계다. 영혼이 없다.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두 번째, 칸트. 자율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만이기 때문에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건 인간의 간접적인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싱어와 레건, 동물중심주의.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줄 안다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이익은 그 인간이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쾌고감수 능력 하나만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그 변수들에 대해서는 싱어는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싱어한테는 모순도 있어요. 아까 토끼 사건, 자,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건은 그런 싱어의 이러한 모순 때문에 쾌고감수 능력만으로는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지만 삶의 주체인 동물들까지만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자라는 거야. 그게 1살 이상의 포유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중심주의 다 봤습니다. 알겠죠? 자, OX 퀴즈 했던 거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다 보낸 거 정산해서, 자, 사탕 줄 사람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놓고 있을게요. 그래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